우리는 흔히 비만을 그냥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단순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라고 하는데 사실 비만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비만은 내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예요.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간에 지방이 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덜 먹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몸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놓는 게 진짜 해결책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 빼야지, 건강 관리해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계속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우리 한 달만 해보자는 거예요. 딱 한 달만. 왜 한 달이 중요하냐면 이 기간 동안 몸이 변하는 걸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유기농 채소 먹고 좋은 단백질 챙기고 통곡물만 먹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7시간씩 자고 명상까지 하는 완벽한 삶을 살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해라가 아니라 망가진 몸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놓는 게 진짜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늘 바쁘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 우리 딱 한 달만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왜 한 달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는데 최소 3주가 걸려요. 여기에 개인 차이를 고려해 일주를 더해서 한 달 동안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면 몸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술을 자주 마셔서 지방간이 온 사람에게 한 달만 술을 끊어보세요라고 하면 간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술은 계속 마시면서 간장약만 먹는다면 간이 정말 회복될까요?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약을 먹거나 운동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한 달간의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술과 과당, 그러니까 설탕이나 단 음식을 끊고 몸에 좋은 음식만 챙겨 먹어요. 평소에 운동이 싫어도 억지로라도 움직이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서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을 쉬게 하는 것. 우리 몸속에는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가공식품과 설탕을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늘어나요. 이게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첫 사흘 동안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식으로 장을 쉬게 해줘요. 하지만 무작정 굶으면 근육이 빠질 수 있으니까 단백질은 꼭 필요한 만큼 챙겨 먹고 허기질 땐 플레인 요거트나 두부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면 돼요. 처음 3일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에는 두통이나 무력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심할수록 그동안 내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간을 잘 넘기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4일째부터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바꿔요. 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면서도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은 여전히 조절해야 해요. 흰쌀밥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더 좋아요. 중요한 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곁들이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점점 건강한 방향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량이 회복되고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해서 참지 말고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돼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해보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한 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게요. 체중 감량, 인슐린 저항성 개선, 지방간 개선까지 몸을 제대로 바꾸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1주체는 영양 보충과 식단 조절을 해주세요.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주에는 영양제를 활용해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주세요. 또한 식단을 조절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첫 주에는 탄수화물 제한이 크지만 점점 완화될 예정이에요. 2주체는 식단 완화와 24시간 단식을 시작해보세요. 이제부터는 견과류와 콩이 허용됩니다. 콩밥을 먹어도 되고 탄수화물 섭취량도 조금 늘어나죠. 또 저녁을 일반식으로 먹으면서 좀 더 푸짐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변화, 바로 24시간 단식을 처음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5시에 먹고 다음날 5시까지 물만 마시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지방을 태우는 효율이 높아져요. 단식을 하는 날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의식적으로 많이 움직이세요. 걷거나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주차에는 체지방 감량이 가속화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단계예요. 만약 2주차가 끝났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지고 있다면 다시 2주차를 반복하는 게 좋아요. 체지방 검사를 통해 내 몸이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허용되는 음식이 늘어나요. 베리류 과일, 토마토, 호박, 밤 같은 좋은 탄수화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납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 유지 및 최적화 시기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간헐적 단식을 월수금 또는 화목토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주차 중간고사에서 근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3주차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좋아요.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면 한 달 만에 몸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몸은 결국 변화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몸을 리셋해보세요. 저도 매년 1월에 이 방법으로 몸을 회복하고 나면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져요. 체중 감량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체중을 감량할 때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몸은 조금 융통성 있게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바꿔놓는 것이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지방간이 있던 간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가끔 술을 마시거나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쉽게 나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먹게 되면 다시 나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만들고 나면 조금씩 즐기면서도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습관도 바뀝니다. 음주량이 줄어들고 밀가루 음식도 덜 찾게 되고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유지하다가 다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건강한 체중과 대사 기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체중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강조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건강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건강해지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옷도 더 멋지게 입고 친구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하며 삶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중 감량 실패의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예외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근육이 적고 활동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당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과일을 좋아하면 먹고 나서 많이 움직이면 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엔 과당이 지방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년 여성분들께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과일을 과감하게 끊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와도 밀가루를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고 평생 밀가루를 즐기실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지혈증이 미국보다도 유병률이 높은데 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숨어있는 지방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육량이 적고 간에 지방이 쌓이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간의 지방을 걷어낼 때까지 일시적으로라도 과당을 끊고 앞으로 밀가루와 과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해요. 근육을 늘리는 건 지방을 빼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해요.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체중계 숫자에 집착해서 식사를 줄이는 실수를 하세요. 중요한 건 5kg, 10kg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고 간의 지방을 줄여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체중계 숫자는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몸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만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수록 결과가 더 좋고 몸에도 부담이 덜 가죠. 체중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노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작하면 지금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